자, 이 두째 시간에는 물 세탁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들. 물 세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뭐겠어요? 제일 많은 게 이염사고, 그 다음에 탈색사고, 이염과 탈색, 그 다음에 수축. 근데 수축 사고는 요즘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수축은 거의 안 일어나죠. 무조건 이염사고, 탈색사고. 자, 이 소리가 또 시끄럽네. 자, 물세탁도 마찬가지로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거는 예방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예방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그 염색하는 방법, 염색 빼는 방법, 이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예방만 잘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염색하고 이염 제거하는 방법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 기술. 그런데 그런 기술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나아요. 아시다시피 보색하는 거, 염색하는 거, 이염 제거하는 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려워요. 그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성공하는 확률이 물론 100%도 될 수 있지만은 성공이 아니고 제2차 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물세탁에서는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첫째, 예방을 하려면 이염방지제가 두 가지가 있죠. 화학섬유 이염방지제가 있고 천연섬유 이염방지제가 있습니다. 그럼 화학섬유 이염방지제는 스카이 001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카탈로그에 보면 다 있습니다. 스카이 001은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이런 것들, 화학섬유들은 다 이염, 검정색, 흰색 따로따로 빨 때는 상관없어요. 혹시 검정색과 흰색을 혼합해서 빨든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팔하고 몸판하고 칼하고 색깔이 다 다르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빨아야 돼요. 그럴 때는 이염 방지제를 꼭 쓰세요. 특히 패딩 잠바, 이제 날씨가 살살해지니까 패딩 잠바가 많이 나올 거예요. 패딩 잠바 나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패딩 잠바를 지금 나오면은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겨울에 있던 때예요. 얼룩이고 제거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때도 잘 안 나가지만은 그거를 때를 잘 빼기 위해서 뭐 온도를 많이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세탁하시는 분들 그 찬물로 세탁을 하지 뜨거운 물로 세탁을 잘 안 하시더란 말이에요. 왜 뜨신 물로 세탁 안 합니까? 물어보면 뜨신 물로 세탁하다 하면은 이염사고가 일어난다 이게. 그러면은 이염사고 때문에 온도를 안 올리면 때는 어떻게 뺄 거냐? 찬물에 때가 빠집니까? 찬물에 때가 안 빠져요. 최소 온도를, 세탁 온도는 38도로 맞춰줘야 돼요. 38도. 물 세탁 온도를. 38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손녀 보면 그냥 뜨뜻합니다. 뜨거우면 안 되고 뜨뜻한 정도 물로 하면은 때도 잘 빠지고. 그런데 찬물 할 때보다는 염색 결리도가 약한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색이 빠지게 돼 있어. 근데 색이 빠지는데 여러분들 이염 방지제를 쓰면은 이염 방지제가 색을 안 빠지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잘 기억하고 쓰세요. 이염 방지제는 색을 안 빼는 게 아니고 어설프게 붙어 있는 색깔을 염료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온 것을 재흡착을 안 하도록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빨간 옷을 빨아봅니다. 빨간 폴리를 예를 들어서 물세탁을 합니다. 그럼 빨간 물이 나올 거예요. 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물이 나와도 그 물 속에 있는 염료가 다른 곳으로 다시 재흡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염 방지제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아시고, 이염 방지제 썼는데 왜 물이 빠지냐고.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빠져나온 색깔이 다시 흡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색깔이 여러 가지 다른 옷끼리도 빨아도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이염 방지제를 안 쓰고 여러분들도 자, 이염 방지제도 쓰고 중성세제까지 썼는데 이염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색이 빠졌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세탁을 하시면서 세제 선택을 할 겁니다. 알칼리 세제, 중성세제, 산성세제, 세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세제를 물감을 잘 안 빠지게 세탁을 한다. 그러면은 알칼리 세제를 쓰면은 여러분들 가장 물세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알칼리입니다. 왜 알칼리 세제를 쓰느냐? 알칼리 세제를 쓰면은 지방 분해를 잘해요. 지방 분해. 지방 분해가 뭘까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지방도 있지만은 우리 손에 묻어 있는 지방이 있죠. 이 지방들이 옷에 이렇게 옷을 자꾸 만지다 보면 대다 보면 손에서 나온 지방이 옷에 묻어 있어요. 이 지방을 그래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손에 지방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손을 깨끗이 씻고 먼지 있는 곳에 있어 보세요. 먼지가 그렇게 잘 안 달라붙어요. 그런데 손에 로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림 같은 거는 손을 듬뿍 바르고 있어 보세요. 먼지 흡착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섬유들이 세탁하는 과정에 세탁할 때 알칼리 세제를 쓰면은 섬유에 붙어있는 지방을 다 뺍니다. 자, 그러면 섬유에 붙어있는 지방을 다 뺀다니까 면이라든지 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나 실크를 모직 종류를 만약에 알칼리를 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직이 가지고 있는 게 지방 성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섬유 자체가 지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방이 녹게 돼 있어요. 지방이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섬유가 뻣뻣해져요. 그 모직이 부드러워야 되고 포근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알칼리 세제를 쓰니까 지방이 다 빠지니까 옷이 뻣뻣해진다. 촉감이 나빠진다.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성세제를 씁니다. 중성세제를 쓰면은 모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중성세제는. 그런데 중성세제를 쓰면서 폴리에스테르 있죠. 여러분들 쓰고 지금 현재 패딩 잠바라든지 이런 화학섬유들이 그 중성세제를 과하게 쓰다 보면은 중성세제는 세제 자체가 지방입니다. 지방. 여러분들이 알칼리 세제하고 중성세제하고 다른 이유는 중성세제 자체는 세제 자체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 그럼 그건 동질성이라는 거죠. 지방과 지방이 만나게 되면은 자, 우리가 그 화학섬유를 염색할 때 유성염료를 사용합니다. 유성염료. 화학섬유는 일반 직접염료나 산성염료가 되지 않습니다. 유성염료, 말 그대로 기름염료라고 말해요. 기름염료. 기름으로 이루어진 염료로 가지고 염색을 내는 옷을 기름으로 빨면 물이 빠져요. 자, 여러분들 폴리에스테르 100%짜리를 드라이 클린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지죠. 또 왜 그러냐 하면은 폴리를 염색할 때 염료 자체가 유용성염료란 말이에요. 유용성염료. 기름염료로 염색을 해놓은 데다가 기름으로 빠니까 이게 색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물세탁을 해봅니다. 폴리에스테르 물세탁을 합니다. 물세탁을 하면 자, 중성세제로 빨면 물이 안 빠질까요? 빠집니다. 왜 빠지냐? 유성염료로 염색을 해놨거든. 그러면은 중성세제로 빨지 않고 알칼리 세제로 빨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알칼리 세제로 빨면은 옷이 뻣뻣해요. 그리고 탈색을 잘 일으켜요. 그럼 중성세제를 빨면서 빠져나오는 색깔이 폴리에스테르, 여러분들 자, 드라이 클리닝해서 검정 옷을 예를 들어서 드라이 클리닝해서 폴리 100%를 빨았어요. 빨았는데 검정 옷을 빨아낸다고 해서 검정 옷이 흰색이 되어 나옵니까? 검정 그대로 나옵니다. 용제만, 여러분들 쓰고 있는 용제만 검정색으로 물들고 옷도 그대로 있어요. 탈색되는 게 검정색이 흰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색을 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하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세탁에서도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중성세제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중성세제를 과하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게 되면은 화학섬유에서 가지고 있는 유용성 염료로 유성 염료로 염색해 놓은 것들이 과다하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세탁을 하실 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더라도 양을 좀 반으로 줄이세요. 세제를 반으로 줄이시라고. 세제 많이 쓴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반으로 줄여도 때는 잘 빠져요. 그리고 반드시 스카이 001 이온 방지제, 화학섬유용은 스카이 001이잖아요. 그 이온 방지제를 넣으세요. 안 넣게 되면은 유성염료가 빠진 것이 다른 쪽으로 이염이 되게 돼 있어요. 특히 패딩 잠바들 그런 거 많죠. 패딩 종류. 패딩뿐만 아니고 요즘 골프웨어, 그 다음에 모든 섬유들이 요즘은 천연 섬유보다 화학 섬유들이 염색 사고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오늘은 염색에 관련해서 섬유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걸 세탁할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염색을 한다, 그거는 좀 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이 시간에는 예방하는 방법. 물 세탁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물빠짐입니다. 물빠짐, 그 다음에 이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탁하실 때 물의 온도는 찬물로 하면 안 됩니다. 때 안 빠져요. 세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잖아. 세탁을 하는데 때를 안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때도 빼고 색깔은 안 빠지게 하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세탁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세탁에 하루 일과 중에 옷이 한 100가지가 들어오면은 물세탁 하는 게 거의 한 30%, 한 70% 드라이클닝하고 한 30% 물세탁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월달에도 얘기했지만은 물세탁의 비율이 한 80%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집 업소의 품질이 좋은 거예요. 물세탁을 줄이게 되면은 품질이 나빠요. 왜?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그만큼 수용성 얼룩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진 얼룩을 그대로 주니까 고객들은, 물론 옷은 안전해요. 우리가 옷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최우선 목적이지만은 우리의 하는 일이 뭡니까? 옷을 깨끗이 위생적으로 빨아줘야 얼룩을 빼주고 옷을 깨끗이 해주는 게 우리의 주 업무인데 그 주 업무를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때도 잘 빼고 옷에 이염사고도 안 일어나고 색깔도 안전하게 하려면은 물의 온도를 반드시 올려야 돼요. 38도. 기억하세요. 40도도 안 돼요. 38도. 36도 이상으로 36도에서 38도 사이, 요 사이가 제일 좋아요. 따뜻한 물. 거기다가 세제를 쓰실 때 세제를 너무 과하게 쓰지 마시고, 물론 밝은 옷은 괜찮아요. 밝은 옷들은 아이보리색이나 흰색이나 이런 것들은 세제를 적당량을 많이 써도 돼요. 근데 흰색을, 예를 들어서 흰색을 쓰실 때 예를 들어서 종이컵을 한 컵을 넣는다. 그러면 검정색을 빨 때는 반 컵으로 줄이세요. 유색들은 무조건 줄이세요. 반으로. 그래도 안전합니다. 때도 잘 빠지고. 세제를 많이 넣으면 그만큼 색감까지도 뺀다. 특히 다른 옷이 아니고 화학 섬유인 폴리에스텔. 여러분들 폴리에스텔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폴리에스텔을 드라이 클리닝 하면은 물이 빠지는 게 물세탁하면 안 빠진다. 그건 맞죠? 근데 안 빠진다가 아닙니다. 알칼리 세제로 하면은 좀 적게 빠져요. 근데 중성세제를 오히려 빨면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중성세제 많이 넣고 온도 올리면요 색 다 빠집니다. 아십니까? 그런 거 한 번씩 먹이고 봤어요. 한번 나중에 뭐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사고 날 생각하고. 제가 사고는 일어나면 여러분들 바로 매상에서 직결돼요. 하루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옷 한 개 사고 터지면은 오히려 한 3, 4일 했는 거 날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사고를 안 치는 게 가장 세탁소가 돈 버는 일입니다. 사고 안 치면 돈 벌어요, 세탁소는. 근데 사고를 안 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오늘 공부는 세탁을 하면서 염색 사고를 안 일으키는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세탁에 대한 강의를 상당히 오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든 섬유를 드라이 클리닝 기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업소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가 없다. 그런 가게는 없겠지만은 없다. 그래도 나는 모든 옷을 다 물로서 세탁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실크는 어떻게 하냐? 실크. 모직은 중성세제인 요즘 파워풀 세븐이라든지 하나로라든지 이런 중성세제를 써서 세탁하려면 수축하지 않고 때도 잘 빠지고 옷도 부드럽고 다 됩니다. 근데 실크는 어떻게 될까? 실크를 예를 들어서 38도, 내가 얘기한 대로 38도 따뜻한 물에 중성세제가 빨아보세요. 색 싹 빠져버립니다. 빠집니다. 중성세제가 여러분들 뭐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많은 세탁기들이 보면은 중성세제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자, 실크 같은 경우에는 첫째 세탁을 찬물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찬물이 좋으냐? 손을 넣었을 때 차가울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가 되느냐? 실크에서 색은 안 맞아요. 때도 안 맞아요. 찬물은 무슨 색이 맞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럼 찬물 안 하고 미지근한 물에 그냥 수도 지금 요즘 같은데 수돗물 넣으면 한 25도쯤 될 거예요. 25도. 그 25도 정도 되는 그냥 찬물이랑 그러고 미온을 넣는다. 미온. 요 정도 물에다가 세제를 산성세제를 쓰세요. 산성세제. 산성세제를 쓰면 실크 빨 때는 산성세제를 쓰면은 절대 물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온의 물에 찬물 아니고 얼음물 아니고 미지근한 그냥 일반 수돗물 수도꼭지 틀었을 때 나오는 물 그 물에다가 산성세제를 쓰게 되면은 실크는 본결 한보가 아니라 색동저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색동저고리를 빨아도 물이 안 빠집니다. 자, 산성세제가 왜 물이 안 빠질까? 이유를 알고 써야 돼요. 실크를 염색할 때 염색하는 과정이 있어요. 염색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실크에서 실을 뽑습니다. 실크에서 실 뽑는 게 아니고 누에 꼬치에서 실을 뽑습니다. 그 실을 뽑은 실로 가지고 그 실을 바로 원단을 만드는 직접 안 합니다. 원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빠진 실을 가성소다이죠. 가성소다가 양잿물입니다. 양잿물. 쉽게 말하면 양잿물에다 담가봅니다. 누에 꼬치에서 나오는 실은 만져보면 뻣뻣합니다. 실 자체가 뻣뻣해요. 또 마 있죠. 마직처럼 뻣뻣해요. 실이. 그런데 그거를 가성소다의 탄물에다가 그 실을 넣게 되면은 실에 붙어있던 세라실이라 하는 기름 성분이 싹 다 빠져봅니다. 그러면은 실을 꺼내면은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데다 거기다가 이제 염색을 합니다. 염색을 하는데 실크는요, 염색의 온도가 100도 되면 안 돼요. 보통 우리 염색할 때 염색 온도는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도를 한 80, 90, 100도까지 올립니다. 그래야지 염색이 잘 돼요. 근데 실크는 한 70도 정도에서 온도를 해요. 온도를 너무 올리게 되면 실크가 꺾여요. 실이 마모가 돼요. 그래서 염색을 할 때 온도를 저온에 염색한단 말이에요. 저온 염색. 첫째, 저온 염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염색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산성세제를 사용합니다. 세제가 염료가 일반 염료가 아니고 산성염료입니다. 산성염료로 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염색할 때 제일 먼저 엮는 게 개미산은 여러분들 염색할 때 개미산부터 엮는 거 아닙니다. 흰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염색 원단에서 염색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세탁소에서 염색하는 게 아니고 세탁소에서 염색할 때는 실크를 만약에 염색한다 하면은 개미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개미산은 색을 빼는 겁니다. 개미산이 하는 역할은 제가 헷갈렸습니다. 암모니아하고 헷갈렸네. 앞에 그 앞에 말 취소입니다. 자, 제일 먼저 흰 섬유에 내가 빨간색을 입고 싶다.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물의 온도를 한 70도 정도 해요. 한 20리터 물을 받습니다. 20리터에다가 물 온도 한 70도 정도로 받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뭘 넣느냐? 먼저 산성염료, 가루염료를 넣겠죠. 산성염료, 빨간 거를. 빨간 가루염료를 넣고 거기다가 개미산을 탑니다. 개미산. 개미산이 하는 역할이 뭐냐? 개미산이 하는 역할은 그 물 속에 염료가 있죠. 그 염료를 섬유 속으로 빨아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흡습제입니다. 흡수제. 흡수제. 염료를 흡수하는 흡수제 역할을 하는 게 개미산입니다. 그러면 개미산을 넣고 염료를 넣고 해서 섬유 속으로 빨간색이 빨려 들어갔겠죠. 빨려 들어갔죠. 물이 들었어요. 물이 들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하면은 물이 또 빠집니다. 그 개미산만 가지고 염색을 해놓으면은 다음 세탁에서 세탁하면은 빨간물이 싹 빠집니다. 그럼 빠지지 않게 그걸 고착을 시켜야 돼요. 고착제 역할을 하는 게 빙초산입니다. 빙초산. 이 빙초산으로 했죠. 자, 그렇게 그렇게 개미산과 빙초산으로 염색을 해놓은 거예요. 요게 지금 실크나 모노 제가 실크 모노 똑같은 지금 얘기입니다. 동물성 섬유는 그렇게 염색을 해놨습니다. 염색을 해놓은 섬유를 우리가 세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 세탁을 합니다. 실크나 모를 산성 염료로 염색해놓은 거를 세탁을 합니다. 한데 예를 들어서 알칼리 세제를 넣었다. 알칼리 세제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 다 까집니다. 색 다 빠져나옵니다. 절대 모나 실크는 알칼리 세제를 쓰면 안 됩니다. 중성 세제 쓰면 알칼리 세제보다는 낫지만은 색이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빠져요. 그것도. 중성 세제는 양을 적게 쓰면 돼요. 여러분들 동물성 섬유를 물 세탁할 때 중성 세제를 과다하게 쓰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절반으로 줄이셔. 동물성 섬유는 줄이고, 자, 실크는 어떻게 되냐? 실크는 중성 세제 써도 안 됩니다. 무조건 산성 세제 써야 돼요. 예, 보세요. 모는 온도를 고온으로 염색해 놨기 때문에 염색 결례도라는 게 있어요. 염색 결례도 상당히 좋아요. 모는. 근데 실크는 저온으로 염색했기 때문에 물의 온도도 만약에 온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중성세제로 말게 되면 색이 빠집니다. 근데 산성세제로 말게 되면, 자, 염색할 때 보세요. 아까 제가 개미산과 빙초산으로 흡수와 염료를 흡수와 염료 고착을 시켜놨잖아. 같은 산성이잖아. 세제도 안전해요. 색이 하나도 안 빠져요. 한복을 물 세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자, 굳이 우리가 봉ген 한복이나 실크 브라우스나 넥타이를 물 세탁할 이유는 없습니다. 깨끗하면은 무조건 드라이 하세요. 깨끗하면은. 근데 깨끗하지 않고 여기에 음식물을 묻다가 흘렸다. 한복을 입고 뭐 어디가 행사에 갔는데 흙탕물이 튀었다. 뭐 아니면 뭐 음식물 묻다가 흘렸다. 애기들을 안고 있다가 돌잔치에 보면은 엄마들이 한복을 입고 애기를 많이 안고 있잖아. 그럼 애기가 저절 토했다. 우유 묻다가 우유를 흘렸다. 드라이에서 나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가요. 어쩔 수 없이 물 세탁을 해야 돼. 그럴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를 전부 다를 물 세탁이라는 거 아닙니다. 물론 물 세탁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깨끗한 건 물 세탁할 필요 없다. 수용성 얼룩이 많이 묻은 거, 그런 것만 골라서 물 세탁할 때 안전하게 산성세제를 사용하세요. 산성세제가 뭐죠? 칼라 브라이트죠. 여러분들 산성세제 칼라 브라이트를 가지고 실크를 보통 보면은 실크 넥타이 있죠. 넥타이가 가장 그런 게 많아요. 넥타이가 보면은 음식물이 많이 묻어요. 넥타이. 그리고 여기 이제 넥타이 봉, 요 부분을 계속 손을 만지다 보니까 요 부분이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거 드라이에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더러운 넥타이들, 아니면 브라우스, 실크 브라우스, 이런 것들 빨대는 산성세제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런데 문제는 또 보세요. 실크 브라우스인데
소매는 하얀색이고 이 몸판은 빨간색이다.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옷 전체는 흰색인데 소매 끝이 빨갛고 카라가 빨갛다. 이거 어째 이것도 색깔이 달라. 불안해서 이걸 물에 넣을 수가 없어. 이염될까 싶어서. 그럼 뭘 써야 됩니까? 이염을 방지하면 돼요. 이염 방지제 스카이 002가 있잖아. 그걸 넣고 산성세제로 빠지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후가공은 반드시 후가공까지 하는 거 아시죠? 후가공은 후가공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지만 드라이 핸드로또 물세탁 중에 순모 모직 같은 경우에는 가지제가 좋아요. 가지제. 모직은 가지제가 좋고 실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에비스 광실리콘하고 지금 요번에 이제 신제품 나온 게 노시아게가 있어요. 노시아게를 쓸 것 같으면 에비스 광실리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시아게로 가지고 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실크가 아주 부드러우면서 다리미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실크 한번 빨아보세요. 칼라 브라이트로 손세탁을 하시고, 이거 기계 돌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기계 세탁이 아니고 손세탁입니다. 그런데 옷이 예를 들어서 많다. 개수가 한 10개, 20개 정도 된다. 나는 이거는 손으로 빨아가기고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럼 세탁기를 쓰고 싶다. 세탁기 넣으세요. 세탁기 넣는데 울코스 있지, 울코스. 울코스에 가정용, 보통 보면 여러분들 가정용 세탁기 앞에 드럼 세탁기 가지고 있죠. 그 드럼 세탁기에 울코스로 물은 찬물로 만약에 온수가 연결돼서 온수를 잠그세요. 온수를 잠가보라고. 아니 잠가보면은 자동 시스템이니까 온도가 지가 막 올라간다고. 온수를 잠그고 돌려야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아쿠아 세탁하는 방법은 오늘 세탁 시간이 아니고 염색 시간이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아쿠아 세탁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드라이 클린 기기가 없어도 모든 섬유를 물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앞에 얘기했죠. 모직과 실크만 물 세탁할 수 있으면 모든 섬유 다 되죠. 다른 섬유는 어차피 다 물 세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염 방지, 이염 안 되게 세제 선택하는 거와 이염 방지제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것만 잘 지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는 이제 이염이 됐을 때, 이염이 됐다. 왜?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실수로 여러분들이 안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대비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놓으면 이거는 보험 기술입니다. 보험 기술. 이 기술을 모르면 돈으로 떼야 돼. 돈으로 많이 떼어봤죠? 여기 오신 분들 사고 안 치본 사람 있습니까? 사고 치면은 머리 지납니다. 잠도 안 옵니다. 그 해결될 때까지. 미칩니다. 미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기술 좋다 하는 사람들한테 기술 동양해야 되고 그러면 끝발부리 잡고 짜증납니다. 왜 그런 짓 합니까? 본인이 배우세요. 본인이 배워가 본인이 사고 일어났을 때 사고 처리하세요. 그리고 그 사고 처리하는 거 소문내지 마세요. 내 잘한다고 동네 세탁업자 모임에 가가지고 내 이렇게 했는 거 사고 치고 이렇게 염색해주고 보냈다. 그 소문내죠. 다음부터 귀찮아서 못 살아요. 다 들고 옵니다. 다 들고 오면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돈도 안 줍니다. 또 아는 처지에 또 돈 받을 수도 없고. 그러기에 소문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만 싹 쓰세요. 기술 가지고 있으면 쓰세요. 앞에까지는 제가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돈을 못 버는 기술을 가르쳐줄게. 돈을 못 버는 기술. 사고 처리 기술이 돈을 못 버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꼭 배워놓아야 돼요. 안 배워놓으면은 1년 예산했을 때 보통 1년 한 1,000만 원은 그냥 1년에 1,000만 원은 물려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옷값 비쌉니다. 아시죠? 잡았다 가면 사고 쳤다고 꼭 사고 치는 것들이 비싸요.
싸구려는 또 사고도 안 쳐. 비싼 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짜리 옷 사고 치면 이거는 완전히 초비상입니다. 초비상. 저도 옛날에 많이 사고 많이 쳐봤어요. 사고를 워낙 많이 쳐봐가지고 사고를 친 마음을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알려주고 5분 휴식 후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